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교화는 교당에 찾아오는 사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법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교화가 요청되는 시대인데요. 우리의 좋은 법을 알리기 위해 교단을 넘어 지역사회로 또 여수를 넘어 전라남도 전 지역으로 교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수 마음학교 교장으로 원불교 마음 공부를 통해 지역 교화에 앞장서는 여수교당 현산 김재덕 교도 초대했습니다. 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사님 요즘 여수 마음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수에서부터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수 하면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즐기는 그런 도시인데 여수 밤바다 겨울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수는 바람만 안 불면 항상 봄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지만은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밖에도 여수에는 참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여수는 여수 밤바다뿐만 아니라요. 음식이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중간지대. 예. 그리고 보면은 육지에서 나는 거,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거, 바다도 갯벌에서 나는 거, 깊은 바다에서 나는 거, 네. 식재료가 아주 풍부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이 많죠. 그 난중일기에 나오는 그 유적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특히 우리 현사님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님으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또 특별한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출간은 1월 달에 했는데요. 그 오행묵의 여수 자병, 120년 전 여수를 읊다라는 책인데요. 네. 초대 군수 오행묵 군수가 정무일지식으로 쓴 책이 여수 총서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106수의 시를 모아서 여수 자병으로 편집을 했는데 네. 그것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올해 2019년 우수교양도서, 지금 세종도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최근에 지난 11월 2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비롯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애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여수의 진면모를 좀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직접 쓰시면서 뭐 다양하게 많겠지만 어떤 또 문화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여수 그러면은 지금 임해공업도시 또는 해양수산도시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전라자수형, 임진왜란 때는 삼도 수군 통제형으로서 변방의 군사도시 이렇게 해서 인문학과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106수의 시를 전부 해석하고 해설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인문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예. 이렇게 또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 한두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보면 그 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전라 자수형에 있는 건물을 거의 큰 건물은 네. 동원이라든가 진남관이라든가 뭐 내하라든가 왕경로라든가 만화정, 복파정 이런 건물을 전부 또 시로 읊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전라 자수형의 건물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의 건축물들을 그러니까 운주헌은 강숙당이라든가 왕경루는 주루라든가 이렇게 전부 행정지 명칭으로 전부 바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오행묵 군수의 예민 정신을 또 엿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여수는 아픔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꾸준히 뭔가 좀 변화하려는 그런 몸부림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71년 전에 정말 아픔이 있었죠. 여순 사건,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 보면은 그러한 그 아픔이 그 아물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또 그 여순 사건 그 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또 네. 맡게 돼가지고요. 그런 갈등을 또 봉합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예. 맡게 된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내년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게 돼서요. 지역에서는 그런 갈등이 이제 그 봉합이 되고 있는데 네.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예. 그러니까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런 진실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 사회에 정말 깊게 뿌리 내려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계신 우리 현사님, 원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맺었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제 발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그때 뭐 교통편도 안 좋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집 위에 한산사라는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조그만 예. 암자인데요. 예. 한산사가 있어서 우연히 백과사전에 보니까 불교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팔정도하고 사성제를 메모리해서 그 한산사로 갔을 거예요. 그때 다행히 동국대에 나오신 스님이 계셔가지고 예.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들이 스님하고 같이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스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또 교양 강좌도 하고 그러다가 스님이 다른 데로 발령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뭐 자력이 그때 안 세워졌으니까 그 와해가 됐죠. 네. 그러던 차에 원불교 학생들이 저를 포섭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원불교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만난 과정도 다양한 종교를 접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사님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어떤 종교성이 좀 강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독교 그러면은 지금도 그 다른 종교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저에게 그 종교적인 소양을 네. 그 키워줬던 그런 또 종교가 예. 그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여러 종교를 접하고 또 종교의 어떤 근본 교리들을 좀 이해하면서 폭넓게 원불교와 만남을 시작했는데 네. 현사님을 소위 원불교로 함께 이끌고 온 분들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분들이었을까요? 네, 친구들인데요. 저를 이제 입교시켰던 친구가 이수영이라는 친구인데 일찍 좀 요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예, 정말 원불교로 또 끈이 이어지도록 해준 법연이라 네, 네. 더 깊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찾아온 곳이 여수교당이었나요? 네, 여수교당. 네, 두 번째 교당인 고소동 교당. 예. 예. 처음 그렇게 학창 시절에 원불교 접하고 다니면서 그때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가장 그 추억이 남는 것이 새벽에 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6시에 원불교 학생회에서. 예, 학생회에서 예. 먼저 학생이 법회 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때는 법회를 봤는데 일요일 날 이제 청소를 하게 돼요. 예. 가장 그 지저분한 것이 어딜까? 그래서 선정해서 새벽에 그때 아마 5시경에 모여서 청소를 학생들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한 번은 그 여수역을 청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죠. 네. 5시면 아주 캄캄하죠.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목포로 출장을 가시면서 예. 그 보니까 뭐 한밤중이나 다름없죠. 새카만 그 밤에 그 남녀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예. 놀라서 또 달려오셨겠네요.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오셨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원불교 학생 회원들 교장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네.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월요일 날 애국조회 하잖아요. 예. 애국조회 때 훈화 말씀이 있죠. 예, 그 미담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전교생이 있는 데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는 그 학생들이 배지를 폐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상당히 지금도 학교 폭력이 있지만 그때는 그때가 좀 양상이 달라요. 뭐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그러나 그런 서클, 폭력 서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지를 폐용을 못하게 했는데 두 가지를 폐용을 하는데 하나는 청소년적 십자 배지하고 예. 우리 원불교 배지, 교표, 원불교 배지 폐용을 허락을 해서 네. 자랑스럽게 배지를 폐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나는 원불교 학생회원이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새벽에 청소할 마음을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참 기특하게도 지금하고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 새벽에 네. 그렇게 나와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학생들이 이제 교당에서도 뭐 공부도 막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학생들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그때가 학생의 최전성기였죠. 아, 예. 네, 그래서 뭐 다 종교하고 네. 축구 시합도 하고 당연히 원불교가 그때 우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그 불교 학생회까지 만들었던 우리 현사님이 이제 원불교에 와서 이렇게 주인으로 거듭나기까지에는 단순히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뭐 우정, 화합 차원을 넘어서서 원불교 교법에 대한 어떤 굳은 믿음 또 확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처음 원불교 학생들한테 이끌어 와서 입교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시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진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 종교구나. 예. 이런 그 느낌이 많이 와닿습니다. 네. 예. 당시에 교무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김보영 교무님이 처음 계셨다가 이제 저희들 3학년 때 정인성 교무님께서 부교무님으로 오셨어요. 예. 초대. 담당 교무님이 되셨겠네요. 네. 예. 그 교무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그 추억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학생들은 보면 부모님들이 다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따뜻한 정을 주기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는데 자식들을 또 이렇게 막 항상 조심스럽고 어른 섬기고 하니까 막 보이는데 이렇게 네. 또 정을 주지를 못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러한 환경 속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아, 고등학교 때. 예,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 부모님이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훈증들이 그 학생회를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네. 그리고 평생 동안 네. 그런 법종자를 심어주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원불교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진학하면서는 어떤 또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진학하면서는 대학을 가니까 그때 이제 저는 공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교당이 없었어요. 네. 예, 없어서 불교 학생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그 익산의 그 소관섭 교양 선생님, 네. 그리고 그 광주의 양효정 선생님, 예. 그때 이제 그때 어떻게 그 원불교 우리가 교도했는지 예. 교당도 서로 없었는데 잘 예. 그렇게 몰랐는데 하여튼 저희들끼리 모여서 네. 그 조그만 교실에서 법회도 보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교무님도 없었지만 그렇죠. 학생들끼리 예, 예. 예. 불교 학생이 나가면서 저희들끼리 그 모였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아마 여수 교당과 더 이제 다시 한번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제가 직장이 그 초임만 저 시골 섬에 받고 계속 여수에서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여수 교당과 계속 이제 함께했죠. 네. 그렇게 여수교당 발전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아마 여수교당은 누구보다 현사님 마음속에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 직접 찾아갔던 교당이고 네. 지금까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을 거쳐서 여수교당 또 교도회장까지 역임하시고 여수교당의 진면모를 꾸준히 이렇게 이어서 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기억나는 일, 뭐 추억들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보면은 이제 그 교당이 3번 이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OK 사진관 자리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양현수 일산 양현수 교무님이랑 그때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셨고요. 네.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그 고소동 교당으로 옮겼죠. 그래 제가 이제 고소동 교당 2번째 교당에서부터 네.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게 정말 그 활발히 그 생활 학생 그 생활했던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 와서 군자동 교당 2번째 교당이죠. 거기서 네. 이제 계속 청년회 활동하면서 네. 또 교무님들 그때 또 부임 또 안 하시고 부교무님 안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법회도 좀 보고 예. 그랬는데 지금 신축된 교당 이전에 네. 교당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네. 한옥이. 네. 정말 지키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 또 교수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또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그 교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을 했는데 그때 교무님들이 고생하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교당 새로 신축하면서 정말 얼마나 알뜰히 너무 살뜰히 모으고 마음으로 또 합력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추가가 아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또 이끌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이렇게 그 여수교당 큰 교당 그 신축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 그때니까 그때 그때는 예, 현사님이 일반 교도로 생활을 하실 때였나요? 네, 그렇죠. 일반 교도하고 네. 부회장하고 뭐 그럴 때. 예, 한창 활동을 하실 때 교당이 또 신축을 하게 네, 됐네요. 예. 그때 그 신축할 즈음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교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뭐 온갖 그때 노력들을 했을 것 보면은 지금 같아요. 거의 돌아가셨죠. 네. 그 어르신들이 전부 적금 부어놓고 정말 그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너무 정말 그립고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무님들 고생하신 거 그런 것이 지금도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렇게 교당을 새로 신축하고 교당 발전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계셔서 아마 현사님 마음속에 우리 여수 교당이 정말 네. 큰 추억으로 마음에 항상 담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교도회장님 하시면서 또 더 좀 남다른 마음도 들고 그때 뭔가 또 우리 교도님들이 그때는 좀 많이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회장을 뭐 편하게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교도회장으로서 무엇을 한 일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여수교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직교화거든요. 조직교화. 다른 네. 아마 어떤 교당보다 조직이 좀 잘 돼 있다, 네. 탄탄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께서 워낙 뭐 봉공 회장님, 뭐 여성 회장님, 네. 청원 회장님, 뭐 합창 단장님, 뭐 각자 그 단체장님들이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전체 뭐 그 조정하는 네. 뭐 그런 역할만 하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교도들께서 교도 회장이 일을 잘 안 하려 한다.
하는 그런 핀잔도 듣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각 단체장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예, 교화 발전하는데 온 힘을 쏟도록 아마 앞서 말씀해 주신 조종자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기량을 또 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수교당은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오랜 세월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여수교당하고 여수 지역 그러면은 어린이 민속노래 한마당. 네. 역사가 벌써 32년. 32년. 그리고 세월호 예. 사건 때문에 1년 안 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33년. 네. 연수로는. 네. 그리고 그 행사 그 횟수로는 32회를 올해 네. 치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정말 교단적으로도 뭐 크게 성행이 됐었는데 여수만큼 이렇게 30년 넘게 지금까지 해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현사님이 그 중심에 계셨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30년 넘던 시절에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타원 이선종 교무님께서 부임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상황을 살펴 보시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모든 그 상황이 그 열악하고 네. 그래서 총부에서 그 해온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네.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수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도 그렇고 뭐 인원도 그렇고 전혀 뭐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저는 얼떨떨했죠. 그런데 그때 다행히 그 여도초등학교라는 그 사립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교감 선생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여도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결합이 돼서 초창기에는 일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예를 들면 그 초창기에는 그럼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금은 여수 진남 경기장이라고 맨 스타디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너무 커가지고 그 장소를 메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잘 그 짜임새 있게 마당을 구성하기는 구성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지금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그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운동장에 뭐 시민들이 꽉 들어찼으니까요. 예,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한 행사가 뭐 그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함께했을 것 같아요. 호응이 어땠어요? 그 어린이 잔치였는데 네. 식구들이 다 왔으니까 가족이 전체가 시민들 전체 잔치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그 당시 가장 큰 축제가 거북선 진남제라는 지역의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개막식이죠. 그때 이제 서재식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 행사장에 전부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진남제의 그 개최 날짜를 그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변경을 했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변경한 날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정말 성황리에 이 어린이 민속잔치가 진행이 된 건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 민속 고유의 놀이 비롯해서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개 마당 정도. 50개 마당. 오후까지 하루 종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봉사자 하고 이제 마당 특히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저희들이 모집이 되는데 마당 장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 이제 교도들도 전부 연령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은 약간씩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30년 전에 예산 그대로예요. 그래서 잘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예산이 좀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전에는 그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선물에 굉장히 그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선물 받으려고 그냥 네. 마당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전부 부모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네. 그런데 이제 연령들이 중학생들은 거의 오질 않고 고학년들도 별로 안 와요. 네. 저학년들하고 유아들이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선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네. 선물비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좀 아. 적은 예산으로도 할 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주로 그리고- 체험 활동 위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전통 놀이도 중요하지만 전통 놀이는 합니다. 하는데 마치 그 여수 전통 놀이를 하는 예.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한 3년 전부터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도움을 받고 예. 지금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게 또 굉장히 그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체험하고는 좀 프로그램에 변화가 좀 네. 왔습니다. 시대를 따라 또 시대 요청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잘 변화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여수 시민이 그렇게 꽉 들어찬 성황리의 그 예전 민속 잔치 할 때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추억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예. 마당에 꽉 찬 사람들의 그 수가 전체 순주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순환을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왔다 가고 왔다 그래서 가고. 그 눈에 보이는 수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예.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은 32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비를 한 번도 맞지를 안 했습니다. 예. 우천 중에 행사를 하진 않고 예, 늘 그렇죠. 예. 행사하기 바로 직전까지 비가 온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행사 끝나면은 바로 비가 오고 행사를 할 때는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정말 예. 기적이 네. 있었는데요. 정말 그 큰 행사 준비하면서 비 소식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비 소식은 실무자들은 비 소식은 당연히 비 소식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밌는 것이 네. 지금은 비가 와도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사를 할 때는 비가 안 와요. 지금은 아주 그냥 딱 신뢰가 돼 있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것이 행사는 그 비가 안 온다.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민속 잔치에 와서 뭔가 민속 놀이도 하고 함께 즐겼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거의 뭐 어른이 40대. 또 자녀를 좀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네.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요. 네. 나도 예전에 여기 왔었다 네, 그렇죠. 하면서 예. 그리고 원불교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 여수 사회에서는 뭐 아주 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원불교는 없습니다. 그게 보면은 네. 삼동 청소년 회 주관 뭐 이랬는데 네. 거의 다 알죠. 네. 아는 말로 원불교에서 한다는 것은 네,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또 큰 홍보가 되고 정말 지역 사회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좀 입소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무상부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원불교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감을 많이 갖는 편이죠. 네. 정말 말이 그렇지 32년을 해마다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일 때는 우리 누구보다도 여수교단 교도님들의 그 네. 숨은 공로가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우리 특히 이제 본공회 회원들은 자원봉사 300명의 학생들을 전부 점심을 전부 다 공양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놀이기구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운반하고 설치하고 다시 또 철거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너무 무거운 그 놀이기구 네. 그네 같은 거 전부 철제로 만든 놀이기구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 놀이 마당에서 좀 뺐습니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이 그 여수교당 본공회가 본공회 교도뿐 아니라 일반 봉사자들과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참 의미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수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총부에서는 우리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비 교육자 중심으로 예. 하고 예. 여수는 일반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통놀이 한마당이라든가 그리고 네. 체험마당도 보면 체험 부스도 네. 보면은 그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자원봉사 마당 진행자 일부 그리고 자원봉사들을 전부 네.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 그래서 전 총부하고는 약간 예. 그런 면에서 특색이 있는 그야말로 그런 지역 마당이 사회와 함께 네, 하는 함께하는, 그런 큰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32년을 지금도 이제 내년도 또 이루어질 거고요. 꾸준히 이렇게 이끌어오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처음 행사를 준비하는 분으로서 또 그런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교도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특히 보면 이제 교무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살짝은 그럼 내년 이제 계획 수립하면서 네. 어린이 민속놀이마당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하는 것이 어쩌냐고 살짝 던졌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호능이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예. 또 그럴 것이 3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홍보를 전혀 안 해요. 저희들. 예. 홍보를 안 하는데도 늘 자동적으로 하는, 예, 오니까 예. 그 행사를 없앨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사가 사라지면 정말 기다렸던 분들 섭섭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났는데 시가 발칵 뒤집어지죠. 네.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수교당 있는 한 꾸준히 그래야 될 이어질 것 것 같은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뿐 아니라 우리 여수교당은 또 합창단이 유명해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합창제에 또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합창단이 지금 설립이 된 지가 19년. 합창단 설립 역사도 19년인가요? 19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개교당에서 이렇게 합창단을 해서 19년을 운영한다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뭐 여천교당 그리고 순천교당, 광양교당 가지고 연합도 네. 하고 또 광주 교구로 광주 교당하고 같이 연합에서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다양하게 합창단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힘들죠. 지금 이제 교도들도 보면은 나이도 많아지시고 네. 점점 수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는 저희들 그 노래가 그 민요풍의 그 노래로 시민합창기에 갔는데 네.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립국악단하고 콜라보로 그 연주도 하고요. 한여름밤의 음악회 해서 잘 알려진 그 여수 밤바다 네. 그 공연장에서 예. 거기도 하고 올해 이제 12월 13일 날은 연합합창단 공연도 아마 네. 할 것 같고요. 그 연합합창단은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도 또 함께 하고 있죠. 사대통단 같이 하고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에서 송년음악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합창 단장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최라윤 쥐자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 이진 단장님께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눈총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타종교 주의를 한다고. 그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저희들 지도하고 계시고 계속 지도하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웃 종교 지휘자가 하면서 또 연합 합창단을 통해 이웃 종교와 함께 합창을 하는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 사회에서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또 종교인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마다 이웃 종교인들과 공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연습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늘 보기 때문에 아주 친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네. 뭐 인사하고 그냥 다닐 정도로 네. 좀 친밀해졌죠. 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종교인들이 함께 할 때도 그 연합 합창단이 했던 그 마음, 끈끈한 정으로 뭔가 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같이 또 할 것 같아요. 이 네. 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꾸준히 그 음. 사도종단의 합창단의 그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서로 또 여건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히 음. 시민 합창제라도 네. 열심히 참여하자. 네. 그리 하면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꼭 있는 만나게 그 되니까. 종단은 거기서 또 만나게 되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여수교당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 앞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신 것처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여순사건도 위령제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위령제를 저희 연구소가 그 주체가 돼서 계속 그 시민들하고 같이 하다가 네. 작년부터는 시에서 그 주관을 주최를 하고 네. 저희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여수교당의 독경반이 있잖아요. 네. 독경반이 또 유명하죠. 제가 소개를 예. 우리 단체 소개에서 빠뜨렸는데요. 독경반 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위령제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너무 또 그 짜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 네. 타 교단의 그 위령제 그 형식이. 네. 그래서 유교하고 저희 원불교가 계속 그 주체가 돼서 네. 해오다가 지금 네. 유교가 빠지고 몇 년 원불교만 예. 계속 그 위령제 때 네. 종교 그 의식을 진행을. 의식을 계속 네. 지내 왔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4대 종단이 함께. 같이 함께 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 동안에 계속 그 위령제의 네. 의식은 저희 여수교당에서 네.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교당을 넘어서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크고 작은 일, 또 아픈 역사도 함께 또 이렇게 하면서 화합을 이루어가고, 앞서 그 독경반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독경반은 평소에 좀 독경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독경반에 아무래도 좀 그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열의가 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제를 지낼 때라든가 뭐 상을 이제 치를 때라든가 네. 하여튼 의식이 있을 때는 네. 항상 독경반이 함께 하죠. 예. 그래서 그 제복 따로 이렇게 독경반 복장도 있고. 그 예. 복장이 네. 따로 마련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원불교 의식이 참 깔끔하다. 네. 너무 좋다. 네. 이런 그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독경반들이 하여튼 의식을 통한 의식 교화를 단단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단체들의 그 숨은 역할들이 어찌 보면 그 여수교당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청운회. 청운회. 예. 청운회 활동이 참 활발하거든요. 네. 3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월 1일 산상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문화법회. 예. 문화법회를 그 봄가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또 이것도 이제 청운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요. 예. 하여튼 뭐 각종 행사를 하는데 청운회가 조직적으로 네. 하여튼 모든 것을 예. 책임지고 해서 아주 그 행사가 원활히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안팎으로 이렇게 서로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떤 교화에 뭐 우리가 간접적인 교화를 더 큰 몫으로 알고 홍보에 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간혹 이런 걸 계기로 교당에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 뭐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말에 보면 거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입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주말이면은 그 가족하고 같이 교회로 그렇죠. 야외로 야외 나가버리고 그래서 교화 전반으로 그냥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종자는 많이 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종자들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이것은 조금 교당의 또 교당이 큰 숙제이면서 아마 또 뿌렸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제 거둘 시기가 있겠죠. 저희 마음학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이런 또 외부 지역사회 활동들이 아마 그 기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수교당 이제 우리가 보통 교당에서도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수교당은 매주 강연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저도 이제 광주교당 법회를 보지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강연. 뭔가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하기까지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주 뭐 강연 아니고 그 감상담, 신앙담, 마음 공부 뭐 이런 걸 이제 그 다양하게 발표를 하는데요. 잘 하시더라고요. 떨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신앙도 좀 점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그 특색 있는 것이 마지막 주 그 우리 교화당 법회 때 그때는 교무님께서 그 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여수 마음학교 교사들이 마음학교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교화단 법회 때 특히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하면은 또 바로 이어져서 교화단에서 또 각자 어떤 하고 있는 마음 공부 이야기를 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지만 교당에서 발표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또 정성껏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 우리 교도님들한테 호응도 클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우리 교사들의 뭐 교도들인데요. 간혹은 이제 교도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역량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 시간별로 뭐 1시간 그 수업, 20분 수업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수업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하여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하죠. 그렇군요. 현사님은 이렇게 여수교당 초창기부터 정말 교당 안에서의 어떤 공부나 교화도 꾸준히 하면서 밖으로 또 지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여러 교당들도 좀 모범적으로 좀 닮아가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부터도 보면은 되게 용기가 나지 않거든요. 뭔가 지역사회 소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좀 그렇게 용기를 못 내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제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고향에서 관심을 갖는 것들을 뭐 열심히 했다 그럴까요?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축적이 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령층이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할까요?
그래 주어져서 또 제가 또 네.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어진 일을 거부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게 그것은 결정이 저의 되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지역 사회에 홍보하면서 지역에 뭔가 우리 종교가 좀 도움되고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람직한 그런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사님과 함께하는 이 여수교당의 특별한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 삶의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여수 마음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는 여수교당 현산 김재덕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현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